안녕하세요. 찐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돌아오고 있는 진행자 안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도란도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조금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뭐 완전히 한국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랑 같이 좀 한국에 살면서 갖게 된 그런 생각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찐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진짜에 가까운, 항상 그랬지만 한국어로 나누는 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의 게스트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자격으로 나오게 된 1화에도 2화에도 출연한 최재문이라고 하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영등포에서 야간 편의점 알바를 4년 했습니다. 편의점 전문가 최재문 씨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신 것처럼 뭐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늘의 월드컵 주제는 바로 편돌이 편순이,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생을 말하죠.를 빡치게 하는 편의점 진상 월드컵 16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편의점에 이제 자취를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좀 고객으로서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저희 이제 최재문 전문가님께서는 편돌이 그 자체, 인간 편돌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편돌이, 서울에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영등포에서 약 그렇죠. 4년간 그쵸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위 1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거의 웬만한 진상은 웬만한 사람들은 유형은 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저는 이제 같이 알바를 했던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제일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그 친구들이 한 번도 포스기에 112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포스기에 112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돼요? 네, 포스기의 가장자리에 네. 112 버튼이 크게 있는데 네. 그걸 딱 3번 빠르게 누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오, 점장님한테도 연락이 가고, 오, 한 경찰분들이 한 3분 안에는 바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오.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 누르지 않나. 한 달에 제가 한 알바 번? 갈 때마다. 뭐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근데 진짜 위급한 상황에만 쓰는 거예요. 정말 이제 공권력이 필요하고 이제 아, 민중의 지팡이에 기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럴 때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의 상황이냐. 구체적인 이야기는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어, 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좀 긴장도 되고 더 부담이 되긴 하는데, 지금 시선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 그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편돌이 편순이 빡치게 하는 편의점 진상 월드컵 16강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같이 저희는 팟캐스트라는 특성 하에 항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진이 뭐 어떤 진상 대 어떤 진상이 맞붙고 있는지를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토론을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첫 번째 대진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충분히 뭐 저는 이미 승부가 결어진 대진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편의점 알바 빡치게 하는 편의점 진상 월드컵 16강 첫 번째 대진입니다. 원거리에서 계산대로 물건을 던지는 손님 네, 물건값 비싼 걸 알바한테 따지는 손님입니다. 우선 저 먼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자면, 네. 혹시 후자 비싼 걸 알바한테 따지는 손님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항상 이런 화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뭘 어떻게 말을 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사람들이? 웃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약간 사람이 습관처럼 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어딜 가서도, 여기는 지금 편의점은 그랬지만 이제 저희 아빠 가끔씩 따라가다 보면은 매장을 가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가끔 편의점에 등장하시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뭐 이제 위트 있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단골이 됐을 때
좀 약간 친근해지는 그런 그쵸. 효과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나쁘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저는 편의점 가서는 뭐 딱히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저도 최근에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시스 물 1리터 6묶음을 2,000원에 팔았어요. 엄청 싸게. 엄청 싸잖아요. 6리터가 2,000원? 근데 이번에 갔는데 2,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사장님 물이 너무 비싸졌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따지는 손님이란 거죠. 이런 거는. 어, 그렇군요. 편의점 가서 따진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잘 수긍이 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어필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덜거리면서 결제는 하고 나가시니까. 아, 그렇죠. 가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원거리에서 계산대로 물건을 투척하는 손님.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사진은 너무 과장된 한 2m 떨어진 데서 던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도로 멀리서 뭔가 물건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먼 거리에서 뭘 던진다고 하면은 보통은 지폐나 동전을 던지세요. 아, 돈을 그냥. 예, 보통은 저희가 계산할 때 현금을 받으면 저희가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네. 근데 꼭 기분 나쁘게 손을 내밀었는데 바닥에 돈을 카운터에 있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기분이 나쁘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거스름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똑같이 드립니다. 아, 바닥에다가. 네. 어, 저희 편의점이 일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점장님이 이 알바의 복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이 자율성에 맡겨서 손님을 응대할 수 있게 써가지고 저는 그대로 갚아주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멀리서 뭔가를 던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편의점을 그냥 고객으로서 가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만약 제가 이제 알바생이다 아니 알바생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간 동행자라고 생각할게요. 뭔가 네. 일행 네. 일행인데 먼 거리에서 계산대로 뭔가 투척하는 손님과 물건값 비싼 걸 알바 따지는 손님이라 하면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비싼 걸 따지는 거는 좀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그 실제로 비싸요. 편의점 음식이 그쵸. 생각보다. 저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그 한강 편의점은 조금 더 비싸잖아요. 한강 편의점 해외 맥주 가격 아세요? 500ml 캔 하나에? 똑같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요. 한 캔에 5,300원이었어요. 행사 안 하고 그냥 한 캔에. 한 캔 5,300원. 원래 정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5,300원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편돌이 편순위가 아니라 고객이 좀 빡치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물건 투척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인간으로서의 그 도덕성이 너무 부족하지 그렇죠. 않나. 사실 딱 봤을 때 한쪽은 그래도 선을 넘진 않았지만 한쪽은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는 뭐 완전히 답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아, 물건 투척하는 손님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제 생각엔 물건값 비싼 걸 알바 따지는 손님이 조금 비교적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그림에서도 알바가 받아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그냥 딱히 뭐 별 대답 안 하면 그냥 사고 넘어가는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불평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냥 자기 전에 딱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쁜 애 있었지 약간 이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이라면 그 앞에 있는 이 물건 던지는 분은 나중에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거리에서 계산대로 물건 투척하는 손님을 8강으로 올리고 다음 대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두 번째 대진입니다. 물건 정리할 때 꼭 오는 손님 대 말 안 통하는 외국인입니다. 물건 정리할 때 오는 손님이 좀 빡치는 순간이요. 근데 저거는 어떤 물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카운터 근처에 있는 물건, 카운터 근처에는 보통 껌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생필품이나 아니면 저희는 번화가 하다 보니까 그 컨디션 같은 숙취 해소제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정리하다가 손님 오면 바로바로 그냥 카운터로 들어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 혼자밖에 근무자가 없는데 냉장고를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음료 그 뒤에서 네. 채우는 그거죠.
근데 아예 짬구고 들어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 없을 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은 환청이 들려요. 그 벨이 울리는 소리가 그 띠링띠링하는 소리가 네. 계속 들려가지고 막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이러니까 정말 문을 짬구고 그걸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선 조금 약간 껄끄럽다 화난다는 아닌데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을 잠근다는 게 그 편의점을 들어오는 그 문을 잠근다는 거죠? 그쵸. 손님을 안 받을 수는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물건 정리할 때 꼭 오는 손님. 이게 저는 물건 정리를 제가 항상 가면 물건 정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로 네, 들어오는 맞아요. 시간대가 제가 뭐 한 밤 10시, 11시 정도에 가면 항상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11시쯤이면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음식들 정리할 시간이에요. 네, 그 뭐야 주스랑 그쵸. 그쪽에 있는 그 열려 있는 냉장칸 그쵸. 거기를 막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딱 이제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뭐 그쵸. 근데 뭐 좀 귀찮을 거라는 건 공감이 되긴 해요. 당연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긴 하죠. 근데 뭐 빡칠 정도일까? 그쵸. 사실 네. 앞에 나왔던 대진에 비하면 정말 양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 입장에서는 물건 정리하는 거고 자시고 제가 갔는데 알바생이 없어요. 그럼 화장실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화장실 가면 문을 잠깐 잠그고 나가거나 아니면 금방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좀 기다렸다가 너무 안 오니까 불러봐요. 혹시나 냉장고 이런 데 있을까 봐. 막 부르다가 진짜 막 엄청 크게 불러야지 그때야 뒤에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손님 입장에서도 되게 귀찮고 짜증난다. 나는 빨리 그 사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알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게 냉장고 문을 닫아버리면 정말 안 들려요. 그렇구나.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어떠셨어요? 영등포에서 하셨으면 외국인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외국인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 편의점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데 있기도 하고. 네. 타임스퀘어 앞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도 이제 숙박업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숙박업소들이 다 에어비앤비를 같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되게 많았어요. 뭐 국적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엄청 많았는데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없었다.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외국인 응대에 있어서는 또 편의점 알바로서 좀 능력이 있지 않나. 편의점 알바 한정으로 혹시 몇 개 국어 가능하신지? 편의점 알바 한정으로 일단은 중국어, 일본어는 완벽하고요. 중국어 뭐 어떤 거 할 수 있으시죠? 중국어는 사실 완벽하진 않은데 일단 중국인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시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봉투를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봉투를 구매하시는지. 야부야 따이즈 해갖고 봉투 필요하시냐. 하면 이제 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결제를 하실 때 이제 뭐 카드 같은 걸 대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저희 편의점이 알리페이도 돼요. 그래서 편의점 문에 알리페이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해지가 되었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근데 그 스티커를 안 떼가지고 알리페이가 결제가 안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프바 우파시용 해갖고 알리페이 안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분은 사실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 외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중일 구분하는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합니다. 저는 카드로 구분을 합니다. 카드로? 네. 이제 한국인은 뭐 카드는 뭐 이제 한국 카드니까 그렇죠. 눈에 익은 것들인데 이 중국 분들은 카드가 중국은 한자를 쓰잖아요. 그 붓글씨로 된 한자체가 있으면 무조건 중국인이더라고요. 카드에. 그 왼쪽 상단에 그 은행 있는 로고 쪽에 거기에 붓글씨가 있다. 이러면 중국인. 그리고 카드를 봤는데 마그네틱이 되게 얇다. 마그네틱? 네, 뒷면에 마그네틱. 그러면 일본인.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인은 100%는 아닌데 그 비오트랑 바나나 우유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다 일본인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일본 분들이. 확실히 요즘 서울에 외국 분들 많고 저도 매주 이제 외국 분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모임을 하지만 특히 중국 분들은 한국 분들이랑 저는 점점 구분을 외적인 모습으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신기하긴 한데 근데 막
질문을 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죠.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어떤 결제를 했을 때 알바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시작할 때 봉투 필요하세요가 나오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못 알아듣는다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야부요 다이즈 아니면 뭐 흑구리 르마스까 이걸 하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봉투 필요하다 얼마다 음. 얼마다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 그 숫자 저 나오잖아요. 포스기 화면에 나오니까. 요거 보여드리고 네. 결제하면 끝이니까 사실 말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가끔 막 이렇게 와서 막 질문을 많이 하거나 막 이럴 줄 알고. 딱 그것도 이제 뭐 간단한 단어로 다 끝나요. 메이요. 이 정도로만. 근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그 메이요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중국 분들도 만약에 왔을 때 어떤 물건을 찾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딱 보여줘요. 다 준비를 해서 네. 오시는구나. 메이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 진짜 말 안 통하는 거는 뭐 번역기를 쓰거나 하면 되는 거고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럼 이번에는 사실 막 둘 다 전혀 문제가 없는 말 안 통하는 외국인과 물건 전할 때 오는 건 그냥 조금 귀찮고 짜증나는 것뿐. 그쵸. 이거네요. 저는 근데 오히려 전 외국인이 좋아요. 왜요? 제 외국어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외국인들이 오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외국어를 준비해갖고 응대를 잘해줬을 때 네. 뭔가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국위선양에 내가 일조를 했다. 국위선양.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 어떻게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물건 정리할 때 오시는 분이 조금 더 귀찮지 않나. 너무 약한 대진이네요. 이거 아마 그렇죠. 금방 떨어질 대진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물건 정리할 때 꼭 오는 손님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16강 세 번째 대진. 10분 넘게 아이쇼핑 하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가는 손님 대 앞사람 계산도 안 끝났는데 돈부터 들이밀면서 담배 이름 말하는 손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좀 반응을 하셨지만 저는 편의점에서 저도 좀 고민을 되게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게 몇 번 당해봤는데요. 네. 저런 분들이 평상시에 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정말 가고 싶을 때 옵니다. 타이밍이. 저는 근데 최대한 오래 겪어본 게 제가 야간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야간에 조금 바쁘고 한 4시 정도부터는 이제 물류도 다 채우고 해서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4시 정도부터 이제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생리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네. 화장실 가고 싶다. 일 열심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되게 미뤘던 게 이제 좀 반응이 오는데 그때 손님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길었었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한 40분 있다가 나가셨습니다.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뭐 라면을 먹다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둘러보다가 네. 핸드폰 보다가 전화하다가 둘러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항상 편의점에서 눈치가 보이는 게 뭐냐면 항상 고민을 해요. 열심히 고민하다가 근데 다 별로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편의점은 뭔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가면 뭔가 혹시나 내가 뭐를 훔쳤다고 생각할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혹시 그분 나가면 CCTV를 돌려보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 절대 안 돌리고.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그냥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나가.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황이 아니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손님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 하고 그냥 혼자 핸드폰 계속 보고 있고. 사실 그런 상황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 이게 너무 기억에 좀 세게 남아 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게 이렇게 막 편의점에 관련된 공감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꼭 이렇게 오래 고민만 하다 나가는 사람을 되게 진상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바생들이 혹시 손님이 들어오면 핸드폰을 하면 안 되고 막 서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쵸. 근데 그 가게마다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껄끄럽긴 하죠. 그래도 뭐 물건을 사간다고 치면은 그래도 약간 일종의 면죄부처럼 이제 봐줄 수 있는데 물건도 안 사갔는데 내 소중한 자유 시간을 빼서 약간 괘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거는 저 평소에 좀 워낙 많이 하는 행동이라 이게 꼭 머릿속에 생각해서 가요. 그런데
편의점 가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대체제를 원하지를 않아. 이런 고민으로 한 10분을 보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혼자서 이러는 거는 뭐 사실 크게 별 상관이 없는데 네. 저는 좀 더 짜증나게 느껴질 때가 커플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서로 뭐 살까 뭐 살까 싸우다가 네. 이거 CU에 있대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건 대화를 듣다 보니까 네. 저 사람 왜 왔지? 왜 왔지? 듣다 보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왜요? CU 아니 뭐 이마트24 점주도 아니고 경쟁사한테 밀리듯이. 왜 왔지? 왜 알아보지도 않고 온 거지?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죠. 왜 나의 소중한 자유 시간을 뺏는 거지? 나 일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뭐 그럴 수 있죠. 뭐죠. 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화가 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앞 사람 계산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나 담배 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셨나요? 엄청 많아요. 저희 가게는. 그래요? 저희 가게는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입구고 반대쪽이 사람들 줄 서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입구의 반대편이 줄 서는 거라는. 네네네. 네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담배를 사러 온 건데 의도치 않게 새치기를 해버린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저희는 딱 그걸 보여드려요. 저희가 딱 현관 앞에 붙여놓은 거를 이 줄 서서 계산하셔야 된다. 이러면 대부분 다 기다리시더라고요. 대부분. 편의점이 줄이 아무리 길어봤자 뭐 사실 뭐 고속터미널 여기 있는 편의점도 아니고 네. 금방 끝나니까 이분들은 사실 담배를 뭐 한 1, 2분 늦게 핀다고 해서 뭐 짜증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네. 참아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새치기를 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사람들 막 술 마시고 많이 오는데 그래도. 네네. 사실 줄 설 일도 많이 없고. 그렇구나. 아니 주로 근데 사실 이런 그러니까 뭐 좀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새치기를 하면서 담배를 요구하는 분들은 주로 제 머릿속에는 주로 이제 좀 노인분들이 주로 좀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또 영등포는 또 워낙 그 나이에 여러 연령대가 있잖아요. 사실 되게 어린 친구들은 사실 엄청 많이 없는 것 같고 한 3, 40대에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네. 꽤 있으신 것 좀 같은데.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 엄청 많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군요.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대처법이 그냥 저는 이 앞에 약간 눈치를 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눈치를 주고 잠시만요 하고 그냥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무시를. 생으로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뒤로 가요. 알아서. 뭐라 안 해요? 네. 계산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척을 해야 돼 대신에. 그냥 봉투에 막 그냥 엄청 과장되게 액션해갖고 막 맥주캔 막 3개씩 집어서 놓고 막 이래야지 이 친구 바쁘구나, 바쁜데 내가 좀 방해를 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좀 약간 저 죄가 덜어지고. 그 정도면 그런 사람들은 진상 아닌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잠깐 하는 수준 느낌인 것 같은데 너무 착한 사람들만 만나셨네. 이런 분들도 다 잘 수긍을 해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진짜 왼쪽의 기억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전 40분은 진짜 넘어간 것 같습니다. 40분은 근데 여기는 10분 넘게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10분 정도는 뭐 못 참는 정도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화장실이나 그럴 뭐 수 있죠. 바쁜 일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급해요. 그리고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손님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못 하나요? 저희도 화장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손님 안에 계세요? 저 잠깐 문 잠그고 갔다 올게요. 이거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손님이 물건을 갖고 그냥 문 열고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안에서 잠그는 거.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말할 거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야죠. 저 화장실 넘어가고 싶은데 나가주시면 안 돼요라고 해서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약간 눈치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고 남들한테 뭐 그런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좀 아이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이 40분 계신 분 있을 때에도 네네네. 금방 나가시겠지 이거만 계속 머릿속으로 외치다가 이제 그분 나갈 때 그냥 뒤따라 나가고 그랬어가지고. 그렇게. 그럴 때는 문 잠그고 나가시는 거죠? 바로 잠그고 나가.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경험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두 명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이 후자 앞 사람 계산도 안 끝났는데 돈부터 드리면서 담배 이름 말하는 손님이 좀 더 짜증나지 않나요? 지금 약간 본인을 합리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뭔가 좀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사실 대화가 어이 담배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술 취한 분들이 오면은 다 반말하십니다. 네. 이 정도 나이대 아저씨들은 다 반말하세요. 음. 근데 잘 해드리면 되게 좋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반말로 어떤 아저씨가 혹시 근처에 노래방 아는 데 있냐고 해가지고 네. 제가 또 지리 올림피아드 전국 동상 출신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세계 대회 출전 자격까지 받았던. 제 엄청난 그 지리 능력을 이용해서 이 노래방을 싹 스캔해줬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주시더라고요. 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이 10분 넘게는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알바 입장에서 안 계셔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편의점도 일종의 제 생활 공간입니다. 네. 일종의 제 방이에요. 음. 근데 손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환하는 건데 네. 그 나의 어떤 공간이 빼앗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아, 그런 느낌. 네. 하지만 편의점은 방이 아닌데요. 아니, 제가 너무 오래 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만큼 편한 공간이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그러긴 당연히 그렇겠죠. 손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클 테니까. 뭐 당연히 저희 팟캐스트의 규칙은 게스트 우선권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분 넘게 아이쇼핑 하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가는 손님을 8강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네 번째 대진입니다. 술 취해서 진열대에 몸통 박치기 하고 다니는 손님인데 하루 종일 굶다가 도시락 한 술 뜨려고 하니까 오는 손님입니다. 두 분 다 화가 나긴 하죠. 아니 근데 그죠? 우선 첫 번째 이거부터 알려줄게요. 술 취해서 진열대에 몸통 박치기 하고 다니는 손님들은 많나요? 많죠. 그럼 확실히 번화가다 보니까 그럼 막 여러 개 떨어지고 막 그래요? 떨어지는 게 아니죠. 깨지죠. 깨져요? 네. 뭐 어떤 막 이렇게 술 같은 거. 술병 깨지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터에 그 숙취해 소재. 아, 그렇죠. 컨디션도 유리병이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꿀물 같은 것도 있는데 꿀물 같은 거 많이 터져봤고요. 또 그 편의점 가면은 그 진열할 때 어느 매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리 같은 거에 걸어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젤리 이런 거요? 생각하면 젤리나 네. 이제 좀 립밤이나 과자 중에 눈을 감자 이런 것들은 걸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걸어놓는데 한번 툭 치면 진짜 우수 떨어집니다 그게. 근데 만약 그렇게 깨졌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손님이 변상을 해요? 그렇죠. 구매하셔야죠. 근데 가끔씩 나 법 잘한다. 네. 나 이거 안 낼 거다. 경찰까지 부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가게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한 명이 겪어가지고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법을 잘한다? 자, 그래서 가끔씩 편의점 알바를 할 때 법조인도 외우고 다닙니다. 네. 그렇구나. 이거 다 근데 술 마신 채로 하시면 제 생각에 진짜 거의 변상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그렇진 않나 보네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막 죄송하다고 막 해요? 책임지죠 거의. 그렇구나. 다들 막 진상이 되고 싶어서 진상이 된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이 술이 문제죠. 술이. 네, 그냥 술이 문제인 거고. 이 하루 종일 굶다가 도시락 한 술 뜨려고 하니까 오는 손님은 사실 손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상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화가 엄청나요 근데. 왜요 왜? 이게 지금 도시락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라면이라고 가져가면 진짜 많아요. 불어서? 그렇죠. 아까 그 10분 그 친구가 오면은 라면 먹지도 못합니다. 왜요? 구경하고 있을 때 먹으면 안 돼요? 눈치 보이잖아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저 뒤에 있는데. 저희가 매장이 크지 않아요. 제가 그 후루룩 대는 소리가 사방에 다 들려요. 근데 왜 들리면 안 돼요? 전 손님으로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마인드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손님이 있는데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에 좀 어긋난다. 이건 뭔가 좀 눈치 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점장님 아는 사람이면 나중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 정신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먹는 게 맞긴 하죠. 저는 그래서 밥을 아예 근무 시작할 때 교대할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창고 가서 먹고 나가기 전에 먹고 그냥 중간에는 진짜 군것질 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먹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알바 처음 했을 때는 그냥 한 새벽 1시, 2시 이럴 때 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은근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밥을 못 먹어서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술 취해서 진열대에 몸통 박치기 하는 게 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이거는 청소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사실 이분은 짜증 나긴 하는데 사실 지금 도시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아까 라면이랑 다르게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소리 안 내고. 그렇죠. 아니, 술 취해서 진열대에 몸통 박치기 하던 손님, 저는 그 편의점에 가는 그 손님 입장에서도 그냥 저랑 같은 편의점에 진짜 술 진탕 마신 손님이 들어오면 저도 별로 싫어요. 그냥 같은 손님으로서도 그 막 엄청 시끄럽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죠. 그런 게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저 사람들 실제로 본 적 없어요. 막 뭘 깨는 손님을 본 적 없지만, 만약 진짜 저렇게 막 부딪히면서 막 다 떨구고 이런 사람이 다 어디 뭐 죽긴 하겠냐고요. 돈을 그렇죠. 절대 안 내더라도 죽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가요. 근데 엄청 취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면서도 막 이제 매들 막 치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한 분이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네. 진짜 토네이도 그냥 막 우수수수수수 막 떨어지고. 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커플분들. 아, 커플분들. 네. 아니 이제 좀 회식을 늦게까지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한 분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쵸. 네. 제가 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한 명이 엄청 취했고 한 명은 좀 취해서 그 엄청 취한 사람을 옆에 이렇게 들쳐매고 그쵸. 이렇게 같이 가면서 막 옆에 툭툭툭 치고 다니는 그쵸.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뭐가 일단 가서 물건을 쫙 골라요. 일단 어디 세워놓고 어디 앉혀놓고.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이제 막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 팔 한번 흔들고 한번 쳐보고 괜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술 취해서 진열대 몸통 박치고 다니는 손님이 당연히 진상이지 않나.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냥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뭐 그냥 손님이 일부러 막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는 이 사람도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개인의 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전자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술 취해서 진열대에 몸통 박치기가 다니는 손님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16강 5번째 대진입니다. 뒤에 손님 기다리는데 계산대에서 아이스 커피 만드는 손님인데 여친 끼고 와서 가오 잡고 알바한테 시비 거는 손님 있습니다. 이 둘 중에는 혹시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첫 번째 그 아이스 커피 만드는 손님은 사실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왜요? 안 팔아요? 아니 안 파는 건 아닌데 계산대보다 그 아이스 커피 진열대가 따로 있어요. 요 앞에서 타기가 더 편해요. 더 넓고 사람도 없고 빨대도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산대에서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고, 계산대를 점령하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분들이죠. 물건을 골랐는데 바구니가 없어서 계산대에 잠깐 둘게요 이런 사람들 말고는 계산대에 좀 오래 머무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혹시 그것도 진상인가요? 너무 진상이죠. 잠깐 여기 놔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 이건 이제 영업 비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맥주를 올려두고 가셨다. 저는 좀 착한 분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놓고 또 10분 이상 돌아다니시는 그런 짜증나는 분이면 저는 맥주를 흔들어 버립니다. 너도 당해봐라. 아니 너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어느 편의점에서 이랬다고 말 안 했으니까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고 혹시 그러면 여친 끼고 와서 가오 잡고 알바한테 시비 거는 손님은 많이 보셨나요?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영등포도 뭔가 그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부평 느낌이 납니다. 약간 근데 부평 가보시긴 하셨어요? 가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말씀하시죠. 영등포가 되게 낭만의 동네인 게 영등포도 자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에 가오 때문에
현피가 나오는 그래요? 그런 동네잖아요.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항상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여친 끼고 와서 저는 아닌데 저랑 같이 일하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일할 때 여친 앞에서 거울을 잡다가 이제 되게 깨갱하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이게 버튼이에요. 발작 버튼. 네. 내 여자 앞에서 나를 이렇게 굴욕을 줘? 약간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나중에 벽돌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진짜 본인 네. 알바할 때요? 아니 제가 알바할 때는 아니고 제가 같이 하던 형이 알바할 때. 네네네. 그래서 그 형은 다행히 근데 그때 냉장고 있어가지고 피했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악질일 때도 많고 리미트가 풀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흔히 분조장이라고 하죠. 네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느낌. 진짜 저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구나. 네. 그렇게 왜 그러는 거지? 좀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이런 모습을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그쵸. 주로 뭐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긴 하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보면 이해를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이해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계기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렇죠. 네. 좀 이런 분들이 주로 본인을 되게 뭔가 좀 남자답다. 알파 메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은데 알바메일. 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여성분 때문에 더 세 보이고 싶고 하는 거는 사실 알파 메일보다는 거의 이제 베타 메일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죠. 아니요, 사실 제가 저는 메일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생각해 보면 주로 그런 길거리 싸움들이 다 좀 그런 이유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막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뭔가 좀 그럴 때 이런 사람 앞에서 나를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게 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발끈하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뒤에 손님 기다리는 계산대에서 아이스 커피 만드는 손님 경험은 저도 사실 생각도 못 해봤어요. 뭐 이런 거를 저렇게 하나 했는데 실제로 있으니까 이렇게 네네. 해놓겠죠? 사실 뭐 저런 케이스 말고 뒤에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는 좀 화나긴 하죠. 뭐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환불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다 하고 카운터에서 일일이 다 까보는 거예요. 그게 그 컵에 파는 과일이었는데 그건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상했다 싶으면 안 팔고 안 상했다 싶으면 파는 건데 갑자기 사서 갔다가 다시 계산대에 와서 이거 사온 것 같다 환불해줘라 하고 이걸 막 다 꺼내고 막 해지어 보는데 그때 되게 기다리면서 짜증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그 뒤에 술 드신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술 드신 그 여친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두 분이 싸우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네. 아니 근데 그분은 왜 그걸 굳이 다 열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냥 환불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약간 저한테 입증을 시키는 거죠. 진짜 상했다. 저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진짜 상했다 봐봐라. 이렇게 입증을 시키는데 뒤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고 뒤에 분이 반응이 되게 웃겼던 게 나 여기 사장이다. 너 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른 척. 네, 맞아요. 저희 사장님이에요. 그분은 살짝 그런 느낌이다. 뭔가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알바를 뭔가 좀 구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그런 분인가 보네. 네. 멋있는 척을 하고 싶어서. 저는 고마웠는데 좀 약간 그때도 1, 2 버튼을 눌렀어가지고. 진짜요? 네네. 그 두 엄청 심하게 싸웠나 보네. 네네. 그래서 그분이 약간 곤욕에 빠졌던 좀 미안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미안할 것까지는 없죠. 자기가 자처한 일인데 뭐. 그쵸. 그렇구나. 이게 편의점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 네네. 편의점 안에서도 되게 많은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곳이네.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쨌든 이거는 좀 경험을 좀 해보셨고 이건 경험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좀 시간을 끄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좀 더 진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여친 끼고 가오 잡는 사람이 더 질이 안 좋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예. 주로 그렇긴 합니다. 카운터에서 뭐 아이스 커피를 만든다 하면 눈치 없는 정도? 라고 그래요. 했을 때 그쵸. 이거를 막 하면서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를 막 즐기면서 막 히히 뒤에 사람들 기다린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런 근데 사이코패스는. 보통 편의점들은 포스기가 하나 이상 아니 2개 이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 주로 직원이 막 2명씩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친 끼고 와서 가오 잡고 알바한테 시비 거는 손님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16강 여섯 번째 대진입니다. 유통기한 긴 거 찾겠다고 우유 줄 다 엉클어 놓는 손님 대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뜯고 한 입 무는 손님입니다. 유통기한 긴 거 찾겠다고 우유 줄 다 엉클어 놓는 손님은 엄청 많지 않아요?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은 편의점 가서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그 편의점 알바를 오래 했잖아요. 네. 저는 제가 꺼낸 자리에 물건을 다시 채워놓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우유 같은 걸 하나 빼놓으면 그 뺀 자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우유를 제가 한 칸 땡겨놔요. 그냥 밀어놓고 끌어서 정리를 해놓고 간다. 네네. 저는 그 알바생의 고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유통기한이 제일 오래 남은 거를 가져가시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바로. 그냥 선입선출하세요? 네네. 그렇구나. 우선 저는 유통기한 이거 찾겠다고 항상 가장 많이 남은 걸 가져가는 편이고 습관이에요, 습관.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마트 가면 엄마가 항상 유통기한 제일 많이 남은 걸로 가져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저도 이렇게 엉클어 놓진 않아요. 그냥 네.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으면 그냥 이렇게 냅두고 아니면 좀 정리하는 스타일까지여서 그렇긴 하고.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뜯고 한 입 무는 손님은 사실 저 진짜 어릴 때 저렇게 한 적 있어요. 보통 그러죠. 네.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특히. 네. 왜냐면 여기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단에 바코드가 있어서 네. 이렇게 찢어서 먹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는 훔쳐갈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나중에 알고서 그때부터는 안 하긴 하죠. 저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 알바생이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알바생이 재고만 잘 빵꾸 안 내고 계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네. 저도 이런 마인드예요. 사실 저는 이거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요. 제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해서 그래서 좀 놀리려고 찾아가서 이제 계산 전에 먹는 걸 하려고 삼각김밥을 뜯었어요. 그건 바코드가 안 근데 지키잖아요. 삼각김밥을 저 몰랐는데 뜯고 가서 웃으면서 하하 하고 갔는데 바코드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이렇게 돌리면 바코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 이게 다시 먹은 걸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대주면서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삼김밥은 그래서 그런 거 장난치면 안 되겠더라고. 특히 삼각김밥은 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뭘 뜯었는지를 봤는데도 같은 종류가 없으면 되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아예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진짜 일일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갖고 그 바코드랑 맞는 걸 대조해서 찍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 두 개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알바하실 때는 제일 좀 많이 경험했던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근데 뭐 우유 다 엉클어 놓는 손님 이런 분은 거의 없었어요. 다 취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애초에. 빼가더라고. 애초에 뭘 찾을 고민 자체를 안 하시는구나, 그냥. 오히려 이제 줄을 엉클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헤집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아까 그 술에 취한 사람이 그 흐트러 놓는 그런 느낌인 거죠. 초코에몽 가보니까 막 다 쓰러져 있고 이런 느낌. 다 넘어져 있고 그냥. 근데 이건 세우면 그만이니까요.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네. 근데 우유 줄을 다 엉클어 놓는다? 이거는 일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선입선출법으로 정말 그 유제품들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걸 다 엉클어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걸 정리 다시 해야 되니까.
저 계산도 하기 전에 포장 뜯고 한 입 묻는 손님 많이 없었어요. 되게 이렇게 많았어요. 술 바로 까고 막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술 바로 까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분은 이거랑 결이 달라요. 아 그래요? 이제 그분은 약간 노숙자 같은 분이었는데 술을 바로 까고 바로 한 모금 물고 바닥에 뱉더라고요. 네. 그리고 술 맛이 이상하다. 아유, 술 맛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저씨 뭐 하냐고 나오라고 그거 계산하고 했는데 그 카드를 되게 이상한 현금 카드, 현금 IC 카드 이런 거 네네네. 주더라고요. 결제도 안 되고 되게 그냥 노숙자 같으니까 그냥 제가 결제하고 보냈던 이런 그런 미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그런 기억이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네. 술 먹고 다 아이스크림 땡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거기는 여러 명이 오는 장소인데 편의점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그냥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뜯고 그래서 계산한 사람이 저희 아이스크림 몇 개 꺼냈다 이거 몇 개 꺼냈다 이거 얘기만 해주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직접 찍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메뉴 물론 찍을 거는 남겨놓죠. 아. 찍을 아이스크림은 남겨놓고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개수만 채워가지고 하는 걸로. 네네.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그게 없으시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마음씨가 좋은 게 가끔씩 이제 1+1, 2+1 이런 걸 하잖아요. 나오면 저를 줍니다.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1+2, 2+1 할 때 네. 그거를 가끔 진짜 이거 드세요 하고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어. 특히 저는 이제 되게 예쁜 분이 하실 때 예쁜 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되게 고백받은 느낌? 그렇구나. 뭔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 제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또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하나 봤는데 저는 가끔 그러니까 너무 각적하기 귀찮아가지고 하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한데 좀 오해를 살까봐 아니면 너무 오지랖처럼 보일까봐.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돈 있는데 뭐 내가 왜 그걸 이렇게 주는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한 번도 이렇게 드린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를 스스로 뭔가 저한테 뭐가 너 뭐 돼? 이런 느낌처럼 될까봐 그래서 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사실 편의점은 모든 손님이 다 화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손님 한 분만 있어도 그날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구나. 특히 그 바카스 이런 것도 바카스는 행사 상품이 아닌데 그 마동석님이 광고하는 구론산 있잖아요. 뭔지 몰라요. 뭐 어쨌든 바카스 비슷한 건데 네. 그거는 행사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사가시고 이제 나오니까 제가 또 야간 알바였었잖아요. 이거 먹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노래방 리스트 알려주면 5만 원 주신 분처럼 막 네. 팁을 주거나 뭐 잔돈 너 가져라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은근히 있어요. 편의점에서 팁. 술 마시고 오신 분들 많아서. 그렇죠. 술 마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 두 개 다 좀 그나마 괜찮다 편이긴 한데 어쨌든 어떤 게 좀 더. 저는 앞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유 엉클린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엉클어 놓는 거는 안 된다. 네. 조금 쓰러져서 다시 그대로 세우는 건 괜찮은데 순서가 다 바뀌는 건 안 된다. 네네. 그렇구나. 근데 뭐 이거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진 않은데 네, 그냥 귀찮아서. 그렇죠. 제 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 하나 더 하는 건 좀 예, 귀찮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님이 나가고 나면 정말 제 자유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손님이 나갔는데도 자유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일 때문에. 잠깐이라도 항상 사람이 나갈 때마다 쉬는 시간인 건데 나가도 일이 생겼으니까 나의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뭐 그러면 그쵸,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워낙 매장이 바빠가지고 손님이 나가서 비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네네. 저희는 새벽 시간대 아니면 거의 없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유통기한 긴 거 찾겠다고 우유 줄 다 엉클어 놓는 손님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16강 7번째 대진. 꼭 계산 다 끝나고 나서 적립 할인 카드 들이미는 손님인데 봉투값 왜 받냐고 따지는 손님입니다.
저는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편의점은 아니었고 아마 올리브영이었던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정리 제가 그 CJ 포인트가 없는 줄 알고 했다가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저 혹시 저 정리 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진짜 앞에서 그 한숨을 그냥 그래서 네 이러죠. 네. 그래서 그냥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었고 혹시 봉투값 왜 반영 따지는 손님은 있어요? 엄청 많죠. 진짜요?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봉투를 그냥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환경 관련해서 법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유상 판매를 해야 돼요.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알바할 때는 20원 20원 팔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봉투값 왜 받냐? 나 여기 단골이다. 시작해서 나 사장 안 사람이다. 나 미리 돈 봉투값을 일괄로 다 냈었다. 되게 엄청 많은 변명들이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뭐 케이스별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래도 봉투 필요하시다 해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 알바했을 때 저희 점장님 와이프 분을 제가 못 알아뵈가지고 네. 와이프 분한테도 봉투값을 받았던 그런 기억. 근데 그럼 말을 안 하세요? 본인 와이프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네, 지나서. 네. 그렇구나.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 할인 카드 마지막에 하는 거. 그럼 다시 계속 다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은근히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포스기 조작을 좀 여러 번 해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냥 이 바코드 찍으면 바로 될 텐데 네. 그 제가 일할 때는 약간 과도기 포스기 메뉴가 바뀌는 과도기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였어가지고 네. 되게 버튼도 여러 개 누르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시기라 가지고 이걸 계산 다 끝나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럼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끝나고 다른 사람 계산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나 이거 못했는데? 저 정리 못했는데요? 하면은 뒤에서 줄 서 있는데 저는 이 사람 그걸 하려고 되게 계속 포스기를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더 화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혹시 만약 그냥 방금 계산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기 전에 혹시 내 정리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줄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줄이 있어요. 있으면 화나죠. 아닌가? 그래도 약간 계산 다 안 끝난 상태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 다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개입하는 거 이건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알바생이라면 이거는 조금 귀찮은 거. 이거는 그냥 짜증 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봉투값 왜 받냐고 따지는 거가 진짜 진상이지 않나. 왜냐면 해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봉투값 왜 받냐고 따지는 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재무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법 자체를. 근데 와서 봉투값 왜 받냐? 뭐 봉투나 뭐 진짜 뭐 막 이거 갖고 돈을 왜 받냐? 원래 그냥 줬는데 나 단골이라서 사장님이 그냥 줘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진상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또 되게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봉투값 뺐다고 얘기하고 그냥 긁습니다. 봉투값 있는데 알겠어요 하고 그냥 봉투값 뺐어요 얘기만 하고 그냥 긁어버리고 어차피 현금이 아닌 이상 네, 그쵸. 몰라요. 알 수 없죠. 그쵸.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 저 이제 항상 편의점에서 할인 적립 이제 그 CU 같은 경우에는 SKT 할인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최대한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돼요. 맞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매달마다 그 통신사에다가 돈 바치고 이런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기회에 써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늦게나마 들었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서 그래서 좀 하는 거죠. 되게 갑자기 지금 마음이 기울었어요. 이 호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정말 알바 처음 했을 때 이런 할인 같은 거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못 챙겨드렸던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쵸.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이분도 분명 불편했을 거예요.
미안하네. 내가 돈 100원, 200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지만 근데 그거라도 아끼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네. 이럴 때 제가 서비스 정신을 잘 발휘해가지고 네. 빨리 끝내주고. 그쵸. 예. 지금 또 빨리 끝낼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봉투값은 사실 하루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봉투값 왜 받냐. 예.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렇게 똑같이 말했던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렇죠. 예. 알면서 그런 거네요, 그냥. 네, 그래서 보다가 이 사람 단골이네? 그럼 그때부터 안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골한테는 안 받든다? 이건 그냥 제 그냥 자유죠. 그냥 자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공간이잖아요. 네. 판매도 제가 판매하는 겁니다, 사실상.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말 들어야 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값 왜 받냐고 따지는 손님을 8강으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6강 마지막 대집입니다. 문 안 닫고 가는 손님 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화장실 키 빌려달라는 손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편의점 다 알잖아요. 알바생이 가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 근데 왜 맨날 물어보면 화장실 없다고 말해요? 이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저희가 번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열어주면 나중에 화장실 가보잖아요. 온갖 그냥 토사물 쓰레기들이 단기를 뒤덮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번화가가 아닌 그 편의점들도 거의 그 화장실을 가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네, 사실 같은 이유죠, 사실. 우리만 쓰는 화장실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되게 어지럽히고 나갈까봐. 그냥 아예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저희 편의점은 좀 특이한 게 화장실 있는데 창고도 같이 있어요.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문 앞에가 창고인데 그 창고를 지나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이걸 괜히 열어줬다가 이제 도난이라든가 이런 약간 껄끄러운 일에 엮일 수가 있으니까 안 열어준 것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문 안 닫고 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저분도 죽이고 싶습니다. 특히 사실 봄 가을이면 뭐 그렇다 치는데 여름 겨울에서 저렇게 한다? 그렇죠. 문 안 닫고 가는 손님은 뭐 언제나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문 안 닫고 가는 손님.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진짜 5분에 한 명씩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식당만 가도 꼭 특히 그 미닫이 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끝까지 안 닫고 가는 손님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에어컨을 꺼버리고 그냥 문을 열고 영업을 했습니다. 어제 냉기는 조금 남아있긴 하니까. 그것도 본인 자유로 그냥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제 가게니까요. 제 가게래. 제 가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알바가 또 사장 입장에서 되게 좋은 알바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손님들의 체류 시간도 좀 줄겠네요. 그렇죠. 빨리 나가고 더워서. 뭐라 그러지? 돌아가는 것도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회전율. 네. 그렇구나.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한국에서는 우선 편의점 화장실을 못 쓰는 게 사실 그냥 이게 공공연한 사실인 거고.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화장실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요? 네. 일본은 화장실을 가면 어떤 데는 그냥 아예 그 식당처럼 화장실 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뭘 안 사도 화장실만 쓰고 나와도 되는 게 있고. 확실히 선진국이네요. 네. 네, 뭐 나라의 문화가 다른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그냥 저는 이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뭐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편의점은 원래 못 쓰는 곳 이런 게 다들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제 친구가 알바할 때 갔을 때 어떤 되게 어린 남자애가 저 화장실 좀 빨리 쓰면 안 돼요 했는데도 진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아예 예외가 없나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문제 안 일으킬 것 같이 생겼다.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한테도 절대 안 보내주죠. 그냥 엄청 저 사람 딱 봤는데 급동이다. 네. 이런 사람도 절대 안 보내줘요. 전 차라리 근처에 공중 화장실을 알려줘요. 네. 저희가 편의점 입지가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112 버튼을 자주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112 그 경찰분들이 바로 대응을 오는 이유가 뭐냐면 파출소가 걸어서 30초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근데 파출소는 야간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다 개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기 가시면 파출소 있다. 파출소 화장실 지금 개방돼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영등포 시장 내에도 이제 고용 화장실 있잖아요. 아, 네, 그쵸, 그쵸. 저기 큰 길 건너가시면 영등포 시장인데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화장실을 유도를 합니다. 저는. 파출소 야간에 화장실 개방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무 특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둘 개 중에서 더 제일 빈번한 경우는 문 안 닫고 간 손님이겠네요,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으세요? 이게 화장실 안 된다고 하면 또 막 뭐라고 하는 손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그건 아니 없어요. 없죠. 그래요? 왜냐면 따지면 따질수록 자기가 손해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제가 화장실 알려줬는데 따지면 자기가 손해죠. 그렇구나. 그럼 혹시 진짜 근데 너무 급했어서 뭐 편의점에다가 실례를 한다거나 편의점 건물에다가 막 뭘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용변을 보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네. 토하시는 분 몇 분 있어요. 토하는 분들. 제 첫날에 그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았는데 첫날에 출근을 했는데 기억나요. 저는 이 이야기. 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문 앞에 토가 있더라고요. 네. 첫날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여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래서 또 본인이 직접 다 청소하면서 첫 출근하셨나요? 네네. 어떻게 그 첫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오래 알바를 하셨나요? 금융치료 확실해가지고 네 오래 다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16강 마지막 대지는 직접 선택을 좀 해주시죠. 문 안 닫고 간 손님 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화장실 키 빌려달라는 손님. 아무리 그래도 카운터에서 제 자유 시간을 계속 빼앗고 문 닫는데 열중을 하게 만드는 이 손님이 더 최악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문 안 닫고 간 손님. 네,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편돌이 편수이 빡치는 편의점 진상 월드컵 8강입니다. 자, 저희 8강은 저희 찐한 이야기의 5화의 2부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고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떠실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이거 뭐 좌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있어서 저도 좀 이제 고관절이 땡기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저희 8강은 또 이어서 아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